여러분, 오늘 큰맘 먹고 계약한 5천만 원짜리 최신형 국산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차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구석기 유물 취급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숫자 하나였습니다. 바로 4,999만 원. 2026년 새해 첫날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결과적으로 테슬라에 가장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를 쓰는 모델에 페널티를 주는 복잡한 산식들이 도입되었죠. 보조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력 모델들이 보조금을 대폭 삭감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 테슬라는 단 1만 원을 깎아 4,999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 1만 원의 차이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해 던진 가장 날카로운 비수에 가깝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온실 속에 숨어있던 북미 제조사들을 광장으로 끌어내어 기술 격차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신호탄이죠. 도대체 머스크는 무엇을 믿고 이런 도발을 감행한 걸까요? 단순히 차를 조금 더 많이 팔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4,999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한국 자동차 산업의 부조적 밑셋을 꿈꾸는 머스크의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많은 분이 어렵게 느끼시는 보조금 공식의 실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의 보조금 정책은 마치 테슬라를 가두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감점,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또 감점. 결과적으로 특정 배터리 기술과 판매 방식에 더 불리하게 작동하는 제약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죠. 하지만 머스크는 이 미로를 통째로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미로의 출구를 찾는 대신 아예 벽을 부수고 들어온 겁니다. 보조금 산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차량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면 지급 대상이 된다는 그 원칙 하나를 이용해 실구매가를 국산차보다 낮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순간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올린 정교한 설계들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특정 배터리 방식만이 정답이라며 시장의 인식을 고착시켜왔던 북미 제조사들의 서사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기술적 서사가 사실은 비싼 차값을 정당화하기 위한 프레임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죠. 이것이 4,999만 원이 만든 첫 번째 균열입니다. 가격의 장벽이 무너지자 그 뒤에 숨어있던 기술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가격표 넘어 자동차의 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건 그들이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 하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차세대 두뇌인 AI6 칩과 삼성전자의 만남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공식 발표가 아닌 업계와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이건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승차감을 개선하고 내장재를 고급화할 때 테슬라는 삼성의 최첨단 2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론 엔진을 자동차에 심으려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차량과 로봇이 동일한 추론 체계 위에 놓이는 미래죠. 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가 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차 한 대를 팔아 당장의 이익을 남기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그 시간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소비하며 지불하는 구독료를 원합니다. 한국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순간 당신이 산 4,999만 원짜리 테슬라는 당신에게 자유시간을 벌어다주는 기계가 됩니다.
반면 그 옆을 달리는 전통적인 자동차들은 여전히 사람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만 움직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기술을 담고도 가격을 낮출 수 있냐고요? 그 해답은 머스크가 추진하는 생산 공정의 혁신에 있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던 그 효율성을 자동차 공장에 이식했습니다. 탄소 섬유로 로터를 감싸 초고속 회전을 견디는 모터 기술은 부품 수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극한으로 높였습니다. 작고 가벼운데 힘은 더 세다. 이건 제조 단가가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차를 만드는 노동조차 기술 자본으로 바꾸려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해온 노동의 자본화 현상입니다. 비싼 임금을 줘야 하고 파업 리스크가 있는 인간 노동력 대신 스스로 학습하고 24시간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장에 투입하는 시도죠. 로봇이 차를 조립하고 부품을 운반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인건비는 사라지고 오직 기계의 운영비만 남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사들이 복잡한 공급망을 관리하느라 허덕일 때 테슬라는 기술 수직 통합을 통해 생산 비용을 극한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2026년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벌이는 가격 파괴는 단순한 세일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핵심 가치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종말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연기관이라는 낡은 시스템 위에 세워진 한국의 수많은 협력사, 정비소,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미 소비자들의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차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테슬라를 통해 목격하며 그동안 한 방향으로 고착되어 온 기술 서사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각성입니다. 기술 혁신 대신 제도적 방어 뒤에 숨어 가격을 유지해온 구시대의 방식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머스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보호막에 기대어 과거의 유물을 사는 구매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AI 제국이 제공하는 새로운 풍요의 사용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자동차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술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지를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를 타고 싶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넥스트박스